당뇨 수치가 왜 안 내려가죠? 약도 먹고 줄이고 단 것도 안 먹는데요.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께 가장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늘 덧붙는 말은 이렇습니다. 식사 후에만 확 올라가요. 공복 혈당은 괜찮은데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공복 혈당은 110, 120 정도로 괜찮았는데 식사하고 나서 1시간 뒤 재보면 180, 200이 훌쩍 넘고 다음 날도 똑같이 올라가 있어서 결국 약을 더 늘리게 되는 경우, 또는 당뇨 전 단계인데 식후 혈당만 자꾸 올라가서 당장은 약 안 먹어도 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고를 들으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실제로 우리 몸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 가장 급격하게 혈당이 상승합니다. 이때 혈당을 제대로 못 잡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점점 심해지고 당뇨가 악화되거나 합병증 위험도 커지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식후 1시간을 그냥 소파에 앉아 있거나 잠깐 눕거나 TV 앞에 멍하니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기억하는 68세 이기영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혈당이 잘 안 잡혀서 오셨는데 아침도 잡곡밥에 야채 위주로 드시고 군것질도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식후 혈당은 늘 190, 200 가까이 나왔습니다. 결국 병원에서는 당 조절이 잘 안 된다며 약을 늘려야 한다고 하셨고요. 그때 제가 이 어르신께 권해드린 건 식사 후 10분 안에 딱 15분만 걸어보세요. 앉지 마시고 가볍게라도 몸을 움직여 보세요. 그리고 여주차를 하루 2잔으로 나눠 드시도록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 뒤 어르신이 다시 오셨습니다. 선생님, 거짓말 같지만 요즘 수치가 130대예요. 같은 밥 먹고도 수치가 확실히 안정됐어요. 혈당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고 하시며 크게 웃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민석입니다. 40년 가까이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 생활습관병으로 고생하시는 중장년 어르신들을 진료해오며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뇨는 결국 습관의 병이고 타이밍의 병입니다. 특히 식사 후 1시간, 2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당뇨의 진행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식후 혈당이 왜 급등하는지, 당장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걷기 루틴, 혈당을 천천히 낮춰주는 자연차와 식품 3가지, 그리고 제가 직접 지켜본 환자들의 변화 사례까지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당뇨 수치가 매일 올라가고 있어 걱정되셨던 분들, 약을 줄이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분들께 오늘 이 영상이 확실한 실마리가 되어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뇨 수치를 바꾼 식사 후 1시간의 힘, 그 첫 번째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당뇨 환자분들께 가장 흔히 나타나는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복 혈당은 괜찮은데 식후 혈당만 높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아침 공복 혈당은 110으로 괜찮았는데 아침 식사 1시간 후 재보면 200이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사실 우리 몸은 식사를 하면 자연스럽게 혈당이 오릅니다. 탄수화물이 소화되면서 포도당으로 분해되고 이 포도당이 혈액으로 흡수되면서 수치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때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혈중에 포도당을 세포로 밀어 넣어주면서 혈당이 다시 정상 범위로 내려오게 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고 인슐린 작용이 둔해진 경우 이 조절 시스템이 느려지고 약해진다는 점입니다. 췌장이 인슐린을 제때 제대로 분비하지 못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세포에 잘 작용하지 않게 되면 당분은 혈액에 계속 남아있게 되고 그 결과 식후 혈당이 빠르게 치솟게 되는 거죠. 특히 식후 30분에서 90분 사이 이 구간은 혈당이 가장 가파르게 오르기 때문에 당뇨 환자에게 있어 가장 위험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때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 밥 먹고 바로 자리에 앉거나 잠깐 낮잠을 자거나 TV를 보거나 가만히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시간에 움직이지 않으면 혈당은 더 빠르고 더 높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무리해서 뛰거나 격하게 움직이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볍게 걷거나 몸을 천천히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혈당 곡선의 최고치를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걷기 시작하면 근육이 포도당을 직접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췌장 인슐린이 부족하더라도 자연스럽게 혈당이 내려가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 중 한 분은 밥만 먹고 나면 피곤해서 꼭 눕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게 식후 혈당을 악화시키는 주범이었습니다. 몸이 무거워서 눕는 줄 알았더니 그게 혈당 때문에 더 피곤했던 거였군요. 이분은 식후에 딱 10분만 천천히 집안을 걷기 시작한 이후 식후 수치가 40 가까이 내려갔고 졸림과 피로감도 많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식후 혈당을 잡는 핵심 시간은 바로 1시간 이내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대에 혈당을 안정시키면 밤에 갑자기 올라가는 야간 혈당, 공복 혈당도 차차 함께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뇨가 있거나 식후 혈당이 자주 높게 나오는 분들은 식사 후 10분 이내에 움직이기 시작해야 합니다. 단순히 음식을 조절하거나 약을 먹는 것만으로는 이 시간대의 혈당 폭발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약에만 기대는 게 아니라 내 몸의 리듬을 이용해 식후 혈당이 치솟기 전에 몸을 움직여서 혈당을 빼내는 법을 실천하셔야 할 때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실제로 혈당을 가장 효율적으로 낮출 수 있는 식후 걷기 루틴, 의사가 추천하는 하루 3분 걷기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으려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걷기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많이 걷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언제, 어떻게, 얼마나 걷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밥 먹고 바로 걸으면 체하는 거 아닌가요? 무릎이 안 좋아서 오래 걷진 못해요. 시간도 없고 귀찮아서 매일은 어렵겠던데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식후 걷기법은 누구나 따라 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하고 짧고 부담 없는 루틴입니다. 바로 3분 걷기 10분 휴식 다시 3분 걷기. 이 방식만 잘 지켜도 식후 혈당이 확실히 내려갑니다. 그 이유부터 말씀드릴게요. 식사 후 혈당이 급등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써야 할 에너지 저장소는 근육입니다. 걷기를 하면 다리 근육이 바로 포도당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혈액에 남아있던 당분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걷기를 하면 인슐린 감수성이 높아져 췌장이 인슐린을 덜 분비하고도 효과적으로 혈당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약을 쓰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혈당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 실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식사 후 10분 이내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기. 일단 앉아있지 마세요. 가볍게라도 바로 일어나 몸을 움직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배가 불러도 일단 천천히 움직이는 게 핵심입니다. 3분 동안 천천히 걷기. 계단 걷기처럼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집 안 복도나 거실 또는 아파트 단지 내 평지 구간에서 걸음 속도는 천천히 말하면서 걸을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3분간 걷습니다. 팔을 앞뒤로 살짝 흔들고 등을 펴고 호흡을 편하게 유지하세요. 10분간 가벼운 휴식 또는 앉아서 다리 스트레칭. 이건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을 위한 완충 시간입니다. 이때는 잠깐 앉아서 호흡 정리, 물 마시기, 가벼운 다리 풀기 정도만 하세요. 다시 3분간 걷기. 두 번째 걷기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이때 근육이 본격적으로 당분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총 걸은 시간은 6분밖에 안 되지만 혈당이 치솟는 시점에 정확히 개입한 셈이 됩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내분비학회 연구에 따르면 식후에 10분씩 나눠 걷는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보다 식후 혈당이 평균 40 이상 낮았다고 합니다. 약보다 더 강력한 효과였다는 거죠. 한 가지 덧붙이면 걷기 전 차 한 잔도 효과를 더해줍니다. 예를 들어 여주차나 계피물 한 컵을 식사 후에 먼저 마신 다음 걷기 루틴을 시작하면 인슐린 민감도가 더 높아집니다.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속이 더부룩한 분들께도 좋습니다. 제 환자 중 72세 어르신 한 분은 하루에 6,000보 이상 걷는 게 너무 힘들다며 걱정하셨는데 이 3분 걷기 루틴을 2주 동안 실천하신 후 식후 혈당이 210에서 160 이하로 떨어졌고 기력이 덜 빠진다고도 하셨어요. 핵심은 식후에 일어나 걷느냐 가만히 있느냐입니다. 단 3분의 차이로도 혈당은 완전히 다른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당뇨가 있으신 분 또는 식후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1밥 먹고 10분 안에 일어날 것, 2. 3분 천천히 걷기 10분 쉬기 다시 3분 걷기, 3. 하루 2끼 딱 6분씩만 투자할 것, 이 세 가지만 실천하셔도 약에 의존하지 않고 혈당 곡선을 완만하게 낮추는 가장 확실한 루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식후 혈당을 천천히 잡아주는 자연 세 가지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식후 걷기와 함께 꼭 실천하면 좋은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혈당을 부드럽게 조절해주는 자연차를 꾸준히 마시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수많은 임상 사례에서 그리고 제가 진료한 환자분들의 실제 변화 속에서 확실하게 입증된 방법입니다. 특히 약만으로는 혈당이 잘 안 잡히는 6070대 어르신들께 부담 없이 적용할 수 있는 생활 속 실천법이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뇨 환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자연차 세 가지를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1. 여주차 당 흡수를 줄이고 인슐린 작용을 돕는 대표 약차. 여주는 한의학에서는 고과, 즉 쓴 오이라고 불립니다. 그 쓴맛에 이미 혈당 조절 성분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주의 핵심 성분은 바로 모모르데신과 카란틴이라는 천연 인슐린 유사 물질입니다. 이 성분들이 혈액 속 당을 분해하고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실제로 여주차를 하루 2회, 식후에 꾸준히 섭취한 환자들의 혈당 수치가 23주 만에 2040 가까이 떨어진 사례도 많습니다. 특히 공복 혈당보다 식후 혈당이 높은 분들께 효과가 좋습니다. 단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너무 진하게 드시지 마시고 물 1회 말린 여주 오지 정도로 은은하게 우려 드시면 됩니다. 2. 계피물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주는 따뜻한 혈당 조절제. 계피는 혈당뿐 아니라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까지 함께 개선하는 대사증후군 조절에 매우 효과적인 향신료입니다. 계피의 주요 성분인 시나말데하이드는 우리 몸의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줘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 더 많은 당을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 말은 곧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어르신들께 특히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계피는 물에 끓여 계피차로 마셔도 좋고 식사 후 따뜻한 물에 계피가루를 0.5일지 정도 타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단 너무 과하게 드시면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위 자극이 있을 수 있으니 하루 한 컵, 식후 1시간 내로만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3. 우엉차 식이섬유로 당 흡수를 천천히 막아주는 천연 보호막. 우엉은 섬유질이 풍부하고 이눌린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아 소장에서 당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식사 전에 마시면 좋고 식후 혈당이 급하게 오르는 걸 막아주는 효과가 큽니다. 게다가 우엉은 장 건강에도 좋기 때문에 변비가 있거나 배가 자주 더부룩하신 분들께도 도움이 됩니다. 우엉차는 시중에서 티백 형태로도 많이 판매되고 건강식품점에서는 말린 우엉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물 1회 말린 우엉 10지 정도를 넣고 약불에서 20분 정도 끓이면 은은하고 구수한 향의 우엉차가 완성됩니다. 당뇨 환자 중에서 식사량은 줄였는데도 혈당이 계속 올라서 걱정이셨던 분들, 우엉차를 식전과 식후에 나눠 마시는 것만으로도 혈당 곡선이 눈에 띄게 안정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 이 차들을 언제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아침 식사 전 우엉차 한 잔, 점심 저녁 식사 후 여주차 또는 계피물 중 택 1, 하루 2회면 충분합니다. 진하지 않게 은은하게 우려서 따뜻하게 드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단 혈압이 낮거나 위가 약하신 분은 처음엔 희석해서 조금씩 시작하시고 반응을 보세요.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여주차, 계피물, 우엉차 이 세 가지는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국내외 연구에서도 이미 효능이 입증됐고 제가 직접 진료한 환자들의 변화 속에서도 가장 효과적이었던 자연식품들이기도 합니다. 약이 꼭 필요한 분도 계시지만 약을 줄이고 싶은 분들 혹은 아직 약을 시작하긴 이른 당뇨 전 단계 분들께는 지금부터 이런 작은 습관 하나가 수치를 바꾸고 몸을 바꾸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혈당 관리는 단순히 뭘 먹느냐보다 언제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훨씬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식후 12시간
그리고 하루 중 이 시간만 잘 활용해도 공복 혈당, 식후 혈당, 당화 혈색소까지 한꺼번에 안정될 수 있다는 걸 수많은 환자 사례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뇨와 혈당 걱정이 있으신 분들이 하루 중 꼭 지켜야 할 시간대별 혈당 관리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아침 78시 공복 상태의 혈당을 움직이는 첫 습관.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혈당이 높게 나와서 걱정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새벽 호르몬 때문입니다. 밤사이 우리 몸은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을 분비해 아침 공복 혈당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새벽 효과라고 하죠. 이때 제일 좋은 방법은 가벼운 기상 직후 활동, 따뜻한 물 한 잔입니다.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 마시기, 250ml, 5분 정도 스트레칭 또는 제자리 걷기, 공복 혈당 체크 후 기록 남기기. 이 작은 루틴만으로 공복 혈당이 1020 낮아지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침 식사 후 3060분 혈당 급등 막는 황금 타이밍. 아침 식사는 하루 중 가장 혈당이 급하게 올라가는 시간입니다. 특히 밥, 빵, 과일을 같이 드셨다면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기 쉽죠. 이 시점에는 식후 걷기 루틴이 핵심입니다. 식사 후 10분 내 자리에서 일어나기, 3분 걷기, 10분 휴식, 다시 3분 걷기, 또는 집안에서 팔 흔들며 천천히 왕복 걷기 5분. 여기서 혈당이 잘 잡히면 그날 하루 전체 혈당 흐름이 훨씬 안정됩니다. 오후 24시 간식과 활동량 조절이 필요한 시간. 이 시간대에 졸림, 식곤증, 간식 땡김이 생기면서 혈당이 출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빵, 커피, 과자 등 간단한 간식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이 시간대 혈당이 예상보다 높게 유지됩니다. 이럴 때 추천드리는 루틴은 간식은 무가당 차우엉차, 보리차 또는 삶은 달걀 1개, 10분 정도 가벼운 걷기, 5집안일로 몸 움직이기, 너무 졸리면 15분 낮잠 단 30분 이상 X. 그리고 이 시간대에 계피차 한 잔 마시면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달달한 간식 대신 따뜻한 차 한 잔 생각보다 효과가 큽니다. 저녁 68시 가장 중요한 식사 앤드 운동 시간. 당뇨 환자에게 가장 위험한 시간 중 하나가 바로 저녁 식후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점에는 활동량이 줄어들고 몸이 자동적으로 저장 모드로 전환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음날 공복 혈당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시간대 루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녁 식사는 67시 사이 마무리. 탄수화물은 평소보다 20% 줄이기, 공깃밥 23. 식사 후 15분 안에 3분 걷기 루틴. 자기 전 혈당 기록하기. 그리고 이때 여주차 5호가 피차 한 잔 따뜻하게 마시면 식후 혈당을 더 잘 잡을 수 있습니다. 밤 910시 숙면 전 혈당 안정 루틴. 잠자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보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로 잠자리에 들면 코르티솔 수치가 올라가면서 다음날 공복 혈당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는 이런 루틴을 추천드립니다. 조명은 어둡게, 전자기기는 미리 끄기, 따뜻한 물이나 대추차 한 잔, 복부 스트레칭 5호흡 명상 3분, 다음날 혈당 계획 생각하며 마무리. 이 간단한 루틴만 지켜도 혈당 조절, 숙면, 스트레스 완화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하루 중 공복 식후, 오후 간식, 저녁 취침 전. 이 5구간은 혈당을 움직이는 분기점입니다. 각 시간마다 무리 없는 작은 루틴 하나만 실천하셔도 당화 혈색소는 3개월 안에 분명한 변화를 보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혈당은 하루 세끼 식사로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 사이사이에 5분 루틴이 당뇨를 이기는 진짜 힘이 됩니다. 혈당 수치가 또 올랐네요. 약을 늘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께 가장 많이 들려드리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제가 꼭 덧붙이는 말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숫자가 아니라 습관을 먼저 바꾸셔야 합니다. 당뇨는 단순히 혈당 수치만으로 진단하고 끝나는 병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깊고 넓은 생활의 총합입니다. 당을 올리는 음식, 늦은 저녁 습관, 앉아 있는 시간, 스트레스, 수면 패턴까지 모든 것이 당뇨를 악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만으로는 절대 당뇨를 이길 수 없습니다. 루틴이 바뀌지 않으면 수치는 늘 제자리입니다.
당화 혈색소는 3개월마다 바뀌지만 습관은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수많은 환자들 중 가장 크게 변화하신 분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였습니다. 거창하게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운동도 무리해서 30분씩 하는 게 아니라 식후에 5분만 제자리 걷기를 했습니다. 음식도 특별한 약차가 아니라 우엉차나 계피물, 여주차를 따뜻하게 한 잔씩 마셨을 뿐입니다. 무언가 대단한 게 아니라 작고 사소한 것들을 꾸준히 시간대에 맞춰 내 몸에 맞게 실천한 것입니다. 그런 분들의 수치는요, 3개월 만에 당화 혈색소가 7.8에서 6.4로 내려갔습니다. 식후 혈당은 220에서 150으로 떨어졌고 아침 공복 혈당은 140대에서 100 근처로 안정됐습니다. 그 변화의 출발점은 늘 똑같았습니다. 밥 먹고 걷기 시작했어요. 우엉차 매일 2잔 마셨습니다. 저녁 식사는 7시 전에 마쳤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건 루틴입니다. 당뇨는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 루틴과 인내, 실천의 싸움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식후 5분 걷기법, 자연차 3종, 시간대별 루틴 관리법, 이 3가지만 제대로 실천하신다면 수치도 몸도 삶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엔 쉽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몸이 반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루틴이 약보다 강한 힘을 갖게 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 후 5분, 지금 당장 시작해 보세요. 하루 5분의 실천, 하루 2잔의 따뜻한 차, 그리고 나를 위한 하루 한 번의 기록. 그 3가지가 여러분의 당뇨를 바꿀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당뇨는 평생 가는 병이지만 그 평생을 무겁고 두렵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실천하는 루틴만 있다면 당뇨는 충분히 관리 가능한 병이 됩니다. 오늘 이 글이 여러분의 루틴을 바꾸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 루틴이 여러분의 수치를 바꾸는 확실한 결과로 이어지기를 응원합니다.